단결 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피땀 흘려 모은 첫 1억을 쥔 사람이 단 6개월 만에 그 돈을 절반으로 날려버리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진짜 큰 돈은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뉴스 뒤에 숨어 있는 돈의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 구조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 계좌는 그냥 녹아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모르면 진짜 치명적이에요. 1억을 겨우 모아놨는데 그걸 6개월 만에 반으로 날리는 사람과 10년 뒤에 그 1억을 20억으로 불려놓는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운이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이 영상 하나로 첫 1억을 만드는 마인드셋부터 그 돈을 20억으로 불리는 자동화 구조까지 완전히 정의됩니다. 중간에 끄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보통 투자 영상들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먼저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10억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통장에 100만 원이 없는가? 진짜 피토하게 어려운 건 10억이 아닙니다. 바로 첫 1억이에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 전동 킥보드 타보신 분들 많으시죠? 처음 올라탈 때 발로 한번 차줘야 모터가 작동을 시작하잖아요. 그 첫 발차기가 없으면 아무리 배터리가 꽉 차 있어도 킥보드는 그냥 멈춰 있어요. 자산도 똑같아요. 첫 1억이라는 발차기가 있어야 그때부터 내 돈이 알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통장에 500만 원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죽어라 아껴서 300만 원을 더 모았어요. 800만 원이 됐죠. 기분은 뿌듯하지만 인생이 달라진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을 이렇게 모아서 딱 1억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 1억이 연 10% 수익을 내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혼자 모은 300만 원의 3배가 넘는 돈이 그냥 자산, 혼자 벌어온 거예요. 자산이 5억이 되면요. 연 10%면 5천만 원이에요. 대기업 초봉을 자산이 1년 만에 뽑아냅니다. 내가 출근 안 해도요. 그래서 첫 1억까지 가는 그 지난한 시간을 반드시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간을 못 넘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딱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돈 다 쓰고 남은 돈 모으려 해서 그래요. 남은 게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해결책은 하나예요. 선저축, 후지출이에요. 월급이 들어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자동이체로 묶어버려야 해요. 60%면 최고고 30%라도 일단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세팅하세요. 남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남들 시선 때문에 쓰는 돈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1억 모으기 전에 카푸어 수준의 차, 인스타피드용 오마카세, 1년에 2번 해외여행, 이거 전부 사치예요. 억울하죠? 그냥 현실이에요. 옆 사람이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사진 찍는지 신경 쓰는 에너지를 내 통장으로 돌리세요. SNS 계정 잠시 접어두는 거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세 번째, 수입 자체가 너무 낮아요. 커피값 5,000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월급 자체를 50만 원, 100만 원 올리는 게 훨씬 빨라요. 이직 준비, 자격증, 투잡, 부업, 뭐든 뛰세요. 내 자산이 혼자 일하기 전까지는 내 몸이 일하면서 시드머니를 쌓아가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면 첫 1억까지의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럼 1억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요. 지금부터 그 실수가 왜 일어나는지 뼈저리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1억이 생기면 뇌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상 심리가 폭발해요.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은행 예금에 넣어서 이자 2, 3% 받고 있냐? 빨리 굴려서 2억 만들어야지 하는 조급함이 터집니다. 이 조급함이 지옥행 급행열차 티켓이에요. 행동경제학에는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주식이 10% 오르면 빨리 팔아요. 잃을까봐 무서우니까요. 근데 반대로 주식이 마이너스 10, 20%로 떨어지면 안 팔아요.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는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거든요. 갑자기 이 회사 기술력이 좋으니까 언젠간 오를 거야 하면서 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좋은 주식은 고작 5, 6% 먹고 팔아버리고 내 계좌를 갉아먹는 쓰레기 주식은 마이너스 50%가 될 때까지 껴안고 앉고 있어요. 수익은 쥐꼬리, 손실은 눈덩이. 이게 1억 모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는 파산의 공식이에요. 실제 사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올해 초 저한테 연락 온 28살 직장인이 있었어요. IT 회사 다니는데 코딩 잘한다고 AI 관련 미국 중소형 주식에 씩씩하게 3천만 원을 넣었어요. 처음엔 좀 오르는 것 같더니 2026년 1월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 달 만에 30%가 빠졌어요. 900만 원이 공중분해됐죠?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그 손실을 빨리 메꾸고 싶어서 이번엔 레버리지 상품에 남은 돈을 몰빵했어요. 2배짜리 나스닥 레버리지예요. 결과는요, 3천만 원이 1,200만 원이 됐어요. 저한테 카톡으로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그냥 삼겹살이나 사 먹을 걸 그랬어요. 이게 종목 선택이 틀린 게 아니에요. 1억을 쥐고 당장 승부를 보려 했던 마음의 세팅 자체가 틀렸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세 가지를 실행하세요. 첫 번째, 목돈 달성 후 30일간 매수 금지예요. 1억을 달성한 그날부터 한 달간은 절대 주식 계좌에 새로운 돈을 넣지 마세요. 뇌가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이성을 찾는 물리적인 쿨다운 타임이 필요합니다. 하킹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으세요. 두 번째, 묻지마 정보를 당장 차단하세요. 핸드폰에 깔린 증권의 말림 전부 끄고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은 오늘 당장 다 탈퇴하세요. 남이 떠먹여주는 정보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세 번째, 나만의 투자 선언문을 작성하세요. A4 용지에 적어야 해요. 나는 1년에 몇 퍼센트의 수익을 목표로 할 것인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 폭락장이 와도 얼마나 버틸 것인가? 이 원칙이 종이에 적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주식 공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일 오를 급등주를 찾는 공부, 세력의 매집 단가를 계산하는 차트 공부. 이건 개인 투자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진짜 공부는 시장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내 감정이 흔들릴 때 시스템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예요. 구조를 짜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1억이 생겼고 마음의 세팅도 됐어요. 이제 진짜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그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전략은 이거예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타라.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한강에서 카누를 타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프로 카누 선수예요.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노르졌습니다. 근육도 빵빵하고 기술도 최고예요. 근데 거센 물살에 밀려서 결국 진이 다 빠집니다. 다른 한 명은 동네 아저씨예요. 이분은 그냥 카누에 들어누워서 물살 방향으로 두둥실 떠내려갑니다. 콧노래 부르면서요. 10분 뒤 누가 더 멀리 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들 카누 선수처럼 행동해요. 차트 분석하고 호가창 들여다보면서 시장 방향을 거슬러 이겨보려 합니다. 근데 시장을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매일 주식만 보고 수십 명의 천재 애널리스트를 거느린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15년 장기로 S&P 500 지수 수익률을 이긴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고작 10에서 20% 수준이에요. 달리 말하면 전문가 10명 중 8, 9명이 그냥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졌다는 거예요. 밥 먹고 주식만 하는 월가의 천재들도 시장을 못 이기는데 본업이 따로 있고 하루에 고작 1, 2시간 주식창 들여다보는 우리가 시장을 이길 확률은요, 거의 제로예요. 그럼 우리가 탈 최고의 튜브는 뭘까요? 바로 S&P 500이에요.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묶어놓은 이 지수에는 매일 여러분이 쓰는 아이폰의 애플, 이 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의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들어있어요. 2026년 4월 현재 기준으로 S&P 500 지수의 역사적 영평균 수익률은 배당 재투자 포함 약 10% 초중반 수준이에요. 물론 매년 이만큼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떤 해는 마이너스 30%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장기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금 30대가 1억을 S&P 500에 넣고 추가로 한 푼도 넣지 않는다고 쳐볼게요. 연평균 10%로만 잡아도 이렇게 돼요. 20년 뒤 약 6억 7천만 원이에요. 25년 뒤 10억이 넘어요. 30년 뒤 17억에서 20억 가까이 됩니다. 샀다 팔았다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숨만 쉬었는데 20억 가까운 노후 자금이 알아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처리할게요. 하필 내가 고점에서 산 게 아니냐고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운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100년 역사를 보면요. S&P 500에 투자하고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역사상 단 한 번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어요. 2000년 닷컴 버블 꼭대기에서 사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사도 15년이 지나면 무조건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실행은 간단해요. 증권사 앱 펴고요. VOO, SPY, IVV 중에 하나를 검색하거나 국내 계절하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AC, 미국 S&P 500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분석하지 마세요. 지금 고점 아닌지 따지지 마세요. 15년 이상 묻어둘 돈이라면 지금 당장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수면제 먹고 자기. 2020년 코로나 때 한 달 만에 30%가 빠졌어요. 이런 폭락장이 와도 절대 팔지 않는 무쇠 멘탈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1억 넣어놓고 20년 동안 손가락만 빨면서 기다려야 하냐고요? 나는 지금 당장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싶은데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통장에 현금이 따박따박 꽂히는 구조. 바로 파이프라인 구축이에요. 자산을 10억, 20억 이상 가진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시세 차익,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에만 목숨 걸지 않아요. 반드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먼저 설계해요. 빈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비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양동이로 우물에서 물을 퍼나르는 방식이에요. 내가 두 다리로 뛰어서 열심히 나르면 물이 차오르지만 내가 멈추면 단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주식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이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이에요. 수원지에서 내 물탱크까지 파이프를 쭉 연결해 두는 거예요. 처음 공사할 때는 시간과 돈이 들어요. 근데 한번 연결해 두면 내가 하와이에서 서핑을 하든 집에서 드라마를 보든 24시간 물이 콸콸 들어옵니다. 배당 ETF가 바로 이 파이프예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인 SCHD의 배당 수익률은 대략 연 3.5에서 4% 수준이에요. 1억을 여기 넣으면 1년에 350만에서 400만 원,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가 배당으로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핸드폰 요금에 OTT 구독에 한 달에 소고기 한 번 사 먹을 돈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부자가 되는 비밀이 나와요. 그 배당금 30만 원을 고기 사 먹는 데 쓰지 마세요. 그 돈으로 다시 그 주식을 재투자하세요. 배당금으로 주식을 더 사고 불어난 주식이 다음 달에 더 큰 배당을 주고 그 배당으로 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구조예요.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실행할 때 주의사항 3가지요. 첫 번째, 배당의 함정을 주의하세요. 배당 수익률이 10%, 15% 넘어가는 종목들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가가 폭락해서 배당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확률이 높아요. 이걸 배당 함정이라고 해요. 두 번째, 배당 성장성을 보세요. 지금 배당률이 3%라도 매년 배당금을 10% 이상 올려주는 회사를 고르세요. 25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들을 묶어놓은
배당 귀족 지수가 훌륭한 선택지예요. 세 번째, 자동 재투자를 세팅하세요. 증권사 앱에 배당금 자동 재투자 기능이 있어요. 배당금이 들어오면 알아서 주식을 다시 사주는 기능이에요. 이걸 켜두고 시스템이 눈덩이를 굴리게 만드세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1억 생기면 S&P 500에 다 넣을까요? 배당 ETF에 다 넣을까요? 정답은 둘 다예요. 자라나는 나무와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심는 게 최고의 전략이에요. 내 성향에 맞춰서 성장과 현금 흐름의 비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분들이 생겨요. S&P 500도 샀고 배당 ETF도 샀으니까 이제 완벽하게 분산 투자했다며 1억을 다 넣으려는 분들이요. 잠깐 멈추세요. 그거 분산 투자가 아닐 수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테슬라 사고, 리비안 사고, 루시드 사고, 현대차 전기차 담당 주식 샀어요. 무려 4개 종목이에요. 분산 투자를 엄청나게 잘한 것 같죠? 이거 그냥 몰빵이에요. 이 회사들은 전부 전기차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전기차 업황이 꺾이면 다 같이 사이좋게 폭락해요. 진짜 분산 투자는 비가 올 때 우산 파는 회사와 맑을 때 아이스크림 파는 회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섞는 게 진짜 분산이에요. 그럼 미국 주식 사고 한국 주식 섞으면 분산이냐고요? 아니요. 글로벌 위기가 오면 전 세계 주식은 다 같이 내려가요. 2020년 코로나 때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다 같이 빠졌잖아요. 진짜 분산은 두 가지예요. 자산군의 분산과 시간의 분산이에요. 자산군 분산이란 주식이 폭락할 때 반대로 움직이거나 버텨주는 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 채권, 금 같은 안전자산들이 여기 해당해요. 집을 지을 때 여러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도 주식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자산군이 받쳐줘야 폭락장에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시간 분산이에요. 여러분, 1억이 생겼어요. 오늘 S&P 500에 1억을 한 방에 넣을까요? 아니면 매달 800만 원씩 나눠서 넣을까요? 수합적으로는 한 방에 넣는 게 장기 수익률이 약간 높아요.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일찍 넣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멘탈이에요. 오늘 1억 넣었는데 내일 당장 20% 폭락해서 8천만 원이 되면 여러분 잠 잘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전량 매도하고 도망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게 진짜 리스크예요. 그래서 시간 분산, 정액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처럼 넣는 거예요. 주가가 폭락하면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싸게 사게 되고 비싸지면 조금 사게 되면서 평균 매수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실행 방법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 비율 설정이에요. 본인 나이와 성향에 맞게 주식과 안전자산의 비율을 정하세요. 젊고 리스크 감당이 된다면 주식 70, 안전자산 30. 나이가 좀 있고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주식 50, 안전자산 50.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매달 같은 날짜를 못 박으세요. 월급날 다음 날, 예를 들면 매월 25일로 정하고 그날 무조건 넣는 거예요. 세 번째, 로봇 모드 on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오늘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 내일 사야지. 오늘 폭락장이니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아까 말한 편향이 발동해요. 정해진 날짜에 시장이 불타든 얼어붙은 기계처럼 매수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서 마지막 함정이 남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익을 내도 쥐도 새도 모르게 계좌를 갉아먹는 흡혈귀가 있어요. 바로 세금이에요.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를 팔아서 수익이 나거나 배당금을 받으면 대한민국에서는 15.4%의 세금을 뗍니다. 1,000만 원 수익 내면 154만 원을 나라에 바쳐야 해요. 근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 노후 준비 좀 하라고 세금을 합법적으로 대폭 깎아주는 마법의 주머니 3개를 열어뒀어요. 그게 ISA, 연금저축, IRP입니다. 이걸 안 쓰는 건 길바닥에 돈뭉치가 떨어져 있는데 발로 차버리는 거랑 같아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ISA예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해요.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로 만드세요.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안에서 생긴 수익은 2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예요.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요. 주식 수익 내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뜻이에요. 3년에서 5년 뒤에 쓸 목돈을 굴릴 때 씁니다. 다음은 연금저축이에요. 연말정산을 해보신 직장인분들은 귀 번쩍 뜨일 거예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합쳐서 900만 원을 1년에 넣으면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나라가 납입 금액의 16.5%를 연말정산 때 돌려줘요. 금액이 얼마냐고요? 148만 5천 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식으로 1원도 수익 못 냈어도 그냥 이 계좌에 돈을 넣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16.5%의 확정 수익을 얻은 거랑 같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확실한 수익은 없어요. 연금 계좌를 젊은 분들이 제일 꺼리는 이유가 55세까지 못 빼잖아요. 돈이 묶이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건 단점이 아니라 최고의 장점이에요. 주식에서 왜 망하는지 이야기했잖아요.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예요. 연금 계좌는 세금 페널티가 무서워서라도 강제로 장기 투자가 돼요.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당장 안 떼고 재투자할 수 있는 과세 이연 혜택 덕분에 복리 효과가 폭발해요. 실행 가이드 3단계예요. 첫 번째, ISA 계좌 개설이에요. 증권사 가서 중개형 ISA 만드세요. 오늘 당장 하세요. 3년에서 5년 뒤 목돈 굴리는 용도예요. 두 번째, 연금저축과 IRP 세팅이에요. 노후를 위해 절대 깨지 않을 돈만 매년 900만 원 한도까지 꽉꽉 채워놓으세요. 연말정산 꿀을 빠는 거예요. 세 번째, ISA 만기 환승이에요. 3년 뒤 ISA가 만기됐을 때 그 목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 공제를 줘요. 정부가 공짜로 돈을 쥐어주는 무한 루프예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1억 전부를 연금에 몰빵하면 절대 안 돼요. 1년에서 2년 안에 써야 할 돈은 파킹 통장이나 예적금에 두고요. 3년에서 5년 뒤에 쓸 돈은 ISA에서 굴리고요. 10년 이상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만 연금저축과 IRP에 넣어야 해요. 자산의 목적에 맞게 방을 쪼개는 게 진정한 고수의 디테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 투자자의 기본기를 갖춘 거예요. 근데 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뉴스에서는 매일 다른 이야기를 떠들잖아요. 관세 전쟁이다, 미국 증시 조정이다, AI 거품이다. 여러분은 이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왜냐면 진짜 큰 돈은 뉴스 헤드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만들어내는 돈의 강제 이동 경로를 보거든요. 골드러시 얘기 들어보셨죠? 19세기 미국에서 금광이 발견됐을 때 진짜 돈을 번 건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어요. 리바이스가 이때 생긴 거예요. AI 시대에도 똑같아요. 챗GPT가 나오고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뉴스가 쏟아질 때 대중들은 AI 소프트웨어 회사 주식을 사러 달려갔어요. 근데 진짜 큰 돈은 다른 데를 봤어요. AI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를 봤어요. GPU 칩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2023년 한 해만 200%가 넘게 올랐어요. AI라는 골드러시에서 곡괭이를 판 회사가 엔비디아였던 거예요. 거시경제 도미노도 이렇게 읽어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관세 전쟁을 봐요. 표면적으로는 무역 분쟁이에요. 근데 도미노를 따라가 보면 달라요. 관세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빚을 내서 성장하는 기술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아요. 반면 자체 방어력을 강화해야 하는 나라들은 방산 기업에 돈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보이면 어디에 돈이 강제로 흘러갈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코스피 대형주들의 자사주 소각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피자가 8조각이던 게 6조각이 된 거예요. 하는 건 없는데 조각수가 줄었으니 남은 조각 하나하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조적 수급 변화가 코스피 대형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대중들은 뉴스 헤드라인만 봐요. 근데 진짜 큰 돈은
그 헤드라인이 만들어내는 돈의 강제 이동 경로를 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꿔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이 시각이에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 현금 쥐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무지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시장 지표 3가지를 보세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 그리고 빅스 공포지수예요. 이 3가지가 안정 신호를 보낼 때 분할 매수로 진입하세요. 이미 S&P 500이나 배당 ETF를 보유 중인 분이라면 흔들리지 마세요. 단기 조정은 더 싸게 살 기회예요. 고점에 물려있는 분이라면 지금 공포에 질려 손절하지 마세요. 어떤 데이터를 보고 물을 탈지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세요. 리스크도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리스크는 거시 변수예요.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크거나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전략도 피할 수 없는 시장 리스크예요. 두 번째 리스크는 이미 선반영된 기대감이에요. 특히 성장주 쪽은 좋은 전망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경우가 많아요. 조그만 악재에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리스크는 환율이에요.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달러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줘요. 환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렇다고 이 리스크 때문에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건 더 큰 실수예요. 무지성 풀매수는 절대 안 되지만 원칙 있는 분할 매수와 시스템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해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맨 처음에 제가 물어봤죠. 1억을 쥐고 20억으로 불린 사람과 다 까먹은 사람,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요. 이제 알겠죠? 실패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믿었어요. 급등주 정보를 쫓아다녔어요. 단기 수익률에 눈이 멀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어요.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렸어요. 성공한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첫째, S&P 500이라는 시장의 물살에 몸을 맡겼어요. 둘째, 배당 ETF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어요. 셋째, 자산군과 시간을 철저하게 분산해서 멘탈을 지켰어요. 넷째, 연금저축과 ISA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방어했어요. 투자의 본질은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개입할 틈조차 없게 완벽한 시스템을 짜놓고 시간이 복리의 마법을 부리도록 여유롭게 지켜보는 거예요. 당장 이 영상이 끝나면 은행 앱을 켜세요.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좋으니 연금저축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도록 버튼을 하나 누르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종목이나 더 깊이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가 또 밤새서 팩트체크 완벽하게 끝내고 돈 되는 정보만 싹 다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